좀 쉬었어? 해봐. 어디? 다이어트 끊는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반? 한달 됐지? 반? 웬일로 이번엔 좀 안 찌는 것 같아? 이게 뭐 안 찌우려고 뺀 거니까. 그러면은 다이어트 2편 찍는구나. 다이어트는 하는 것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난 알고 있거든. 아니 계속- 맞잖아. 계속 해봐. 유지하는 방법. 요요가 오지 않는 방법. 그렇지.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하게 지내는 방법. 뭘 하면 안 되고 어. 뭘 해야 되고. 바람직한 방법. 그러니까 뭐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요가 오지 않는 건데, 내가 다이어트 1편에도 얘기했는데 네가 편집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정상적으로 너무 적게 먹고 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요요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거든. 뭐 예를 들어 내가 3000칼로리 먹고 딱 뺐다, 그러고 유지를 쭉 했어. 한 500칼로리 늘렸다. 이렇다고 바로 기계처럼 이렇게 팍팍팍팍 빠지지는 않고, 뭐 더 먹는 것 중에 흡수를 못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더 들어왔으니까 더 쓰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 너 저거 알아? 매크로? 그 수강 신청할 때 쓰나? 아니 그거 매크로 뉴트리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그 3대 필수 영양소를 매크로 뉴트리션이라고 부르거든. 뭐가 있지? 3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지. 탄단지가 있지. 그 탄단지를 매크로뉴트리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통칭 매크로라고 하면은 탄단지의 비율과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절한 다이어트 혹은 매스업 식단을 구성하는, 자기가 먹는 식단의 총량을 일컫는 말처럼도 쓰이기도 해. 다이어트가 끝난 시점에서 내가 되어 있는 체중 그리고 먹어왔던 칼로리, 요 결과값을 가지고 유지 칼로리를 산정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나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얘기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막 매크로에 집착을 해갖고 막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몇 해갖고 막 철저하게 칼로리 베이스. 나도 계산을 하긴 하는데 난 매크로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안 빠지면 더 덜 먹고 더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건 조금 유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크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 딱딱딱 맞게. 그래서 매크로를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500칼로리를 먹고 마지막 2주 동안 뭐 2kg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방 1kg를 날리는데 7700칼로리 정도 손실돼야 된다라고 하거든. 뭐 살 뺄 때 지방만 빠지는 건 아니고 근육도 빠지고,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분 손실, 뭐 탄수화물 덜 먹어서 생기는 수분 손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00칼로리에서 뭐 한 7000칼로리 정도 손실 나면 체중 1kg가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2500 먹으면서 뭐 2주 동안 2kg가 빠졌다 하면은 뭐 대충 7000이라고 잡고 14000, 그리고 2주 하면 14일 해서 하루에 1000칼로리가 손실이 난 거잖아. 그렇게 해갖고 그럼 내가 3500칼로리를 먹으면 유지가 되는지 실제로 먹어보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실제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먹고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갖고 운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실제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단순히 다이어트 끝났다고 무턱대고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갖고 먹어보자라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예시로 든 거지만 3500을 먹었어. 그러고 나서 살이 조금 쪘어. 그러면 내 유지 칼로리는 이것보다 낮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조금 낮춰갖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먹는 거야. 완전히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는 건데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거잖아. 요걸 가지고 이 다이어트 끝난 뒤에도 체중을 유지하고, 요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 그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다시 옛날 체중으로 절대 돌아가진 않거든. 그래서 길게 유지할 땐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지. 매크로라는 거를 다이어트 중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식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일종
일종의 우리의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몸뚱아리를 정확한 숫자의 계산으로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시도고, 뭐 예리하게 나름 예리한 척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맞지?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다이어트 칼로리를 내가 몇으로 정할지를 정할 때도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도 이 과정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뭐 한 달 정도 내가 먹는 거를 다 적어보고 다 계산을 하면서 내 체중 증감을 보는 거야. 다이어트에 돌입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찌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 대부분 이렇게 확 쪄갖고 이렇게 그냥 큰일 났네, 이렇게 뚱뚱해 상태로 이렇게 살아오다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때 내가 사실 운동량이나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먹는 거랑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체중 증감만 확인을 해갖고, 내가 요 정도 먹고 요 정도가 쪘거나 빠졌거나 요거를 보고 요걸 베이스로 두고 내 유지 칼로리를 정해서 뭐 거기서 한 5% 정도 까서 시작을 한다.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먹는 칼로리들을 적게 잡으면, 내가 그것보다 더 적게 잡으면 무조건 빠질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성분표에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식당에서 나오는 공깃밥 요거 보통 200g이라고 하는데 200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럴 때 그냥 약간 한 150g으로 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버리면 빠지긴 무조건 빠지지. 쉽게 정리를 하면 100을 먹었을 때 유지가 될 때 90만 먹어도 10만큼의 손실이 나니까 그만큼은 빠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를 다 적고 계산하는 게 애지간한 변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막 그거 인터넷에 막 패시크릿 이런 데 들어가고 막 찾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한 번쯤 해보면 진짜 거의 실패 없이 빠지고, 다이어트 뒤에도 요 다이어트 막바지에 얼마를 먹고 얼마가 빠졌느냐 요걸 가지고 사실 계산을 해갖고, 내가 그럼 다이어트가 끝났으니까 편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요 정도 칼로리 안에서 먹어야겠다 요걸 계산을 하면 진짜 신기하게 생각보다 안 찌거든. 나도 지금 거의 암산 수준으로 하는데 하루로 안 보고 나는 지금 일주일에 한 3만 정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 4,200에서 300 사이 하루에. 그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좀 빠졌었어, 더 끝나고도. 그래서 지금은 더 주당 칼로리를 더 늘릴까 생각 중인 거고. 그래서 데드 275 언제 들고? 데드 275 다쳤어. 같이 못할까요? 야, 진짜 컨텐츠 날로 먹네. 야, 좀 제대로 좀 뭘 짜서 하자. 부탁이야. 어디가?